기대가 됩니다. 타이거 자산운용의 오종태 투자전략이사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두 손 모아서 기다리고 안녕하세요. 있었습니다. 예. 머리 어쩌시려고? 저도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 머리를 그냥 싹 밀어버릴까 네. 생각 중이에요. 오, 네. 얼마 못 삭발 버티시겠는데요, 한번. 머릿결이? 네. 실시간 저녁 동접 3만이 넘으면 네. 싹 밀어버리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여러분 지금 빨리 친구분들을 동원하십시오. 오늘 3만 한번 찍어주시고 네. 밖에서 이제 그 삭발 한번 기계 그 뭐라 그러죠? 바리깡. 바리깡 기계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네. 오늘 바로 실시간으로 우리 정프로님의 헤어가 사라지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얼른 친구 동원해서 한 분씩만 지금 15,000명 되니까 네. 한 분씩만 네, 여러분 빨리 서둘러 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오종태 이사님과 함께 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 좀 준비해 주셨습니까? 예, 시장이 좀 어려워서 네. 그 시장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요. 시장에 대한 예, 이야기. 예, 예. 네. 시장을 판단하는 요소를 세 가지로 나눠 주셨어요. 예. 사실 뭐 시장을 판단할 때 지금 뭐 말씀해 주실 만한 예를 들면 뭐 펀더멘탈이니 뭐 유동성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들 이걸로 이제 시장을 판단하긴 했었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우리 이사님께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걸 좀 봐주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펀더멘탈과 뭐 유동성이 오늘 좀 준비하시나 별로 하고 싶지 않으신 날인데 혹시 잘못 뭔가 오셨나요? 준비하시나 아니, 위에 저기 제가 페이스북 친구가 한 7,000명 되니까 예. 정프로님 오라고 하지 소개시키려고 마세요. 지금 아니 뭐 그런 걸 갖고 7,000명 올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아 중에- 그거 올리고 계셨던 예, 거예요? 예, 예. 삭발. 이거 해야죠. 어제 저희 탐프로에서는 한다고 하면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아니 뭐 저는 약속은 지킬 예,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킬 예, 그래서 건데. 지금 예. 오종태 이사님이 눈이 반짝반짝하시고 그거 봐서 뭐 하실라고? 네, 그래서 이제 7,000분이 도와주시면 뭐 네.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예, 지금 갑자기 줄어들다가 14,151명 막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예. 네, 힘내시죠. 네, 피디님 바리깡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자 여기 위에 올리브영 있습니다. 네, 자 머리 시작. 딱 밀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 네. 죄송합니다. 저희 집중을 못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이제 방송에 집중합니다. 이제는 네. 좀 네. 아까 일찍 오라고 하셔가지고 원래 네. 7시 시작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네, 아니 저희가 근데 좀 예.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가지고요. 이사님과 이사님한테. 항상 시간이 짧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네, 그러면 벗으시고 아, 와. 옷을 이거- 네. 아니, 사실은 벗고 와도 되는데 그쵸. 굳이 예의- 와서 저 벗는 퍼포먼스 이런 하는 거 퍼포먼스. 얄밉습니다. 운동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예.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시장을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설명드리는 이제 복잡계라는 방식은 펀더멘탈하고 유동성하고 센티멘트를 세 가지를 다 넣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는 방식인데요. 제 방식은 그래서 펀더멘탈은 기업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매크로고요. 기본적으로 물론 마이크로에 관한 펀더멘탈도 있는데. 펀더멘탈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한 마이크로를 70, 매크로를 30 정도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네. 투자자분들이. 그리고 유동성이라는 부분은 페드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정책적 결정 수단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은 매크로 팩터로 이 부분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마이크로랑 매크로를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센티멘트는 이게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인의 의사결정과 전체 투자자의 집단의 의사결정이라는 게 다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을 이해해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제 뭐 집단 심리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순서대로 어렵습니다. 펀더멘탈이 제일 쉽고요. 네. 유동성이 그다음 어렵고요. 센티멘트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해하기가 거예요, 아니면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예측하기도 어려운데 예측은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빨라지다 보니까 예측은 모든 게 다 어려워지고요. 이해하는 것에서는 위쪽이 더 쉬운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10년, 20년 전에 제가 이제 30, 40대 때는 저 펀더멘탈만 이해해도 기관 투자자로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보단 이기니까요. 근데 지금은 주식시장도 기관 투자자들이 못 이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게 저것만으로는 이제 안 되는 건데 저것만 알고 있고 저 방법만 적용하니까 계속 지는 거죠, 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금의 상황을 보시면 일단 첫 번째 말씀드렸던 펀더멘탈을 보시면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게 기업의 실적이잖아요. 지금 이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두가 우리가 그거를 확인하고 있고 이게 얼마나 더 하락해?
얼마나 빠르기로 하락해 이게 지금 이슈지 이게 하락하는지 올라가는지는 이제 이슈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 상황을 과거에 한 20년 여년 정도의 데이터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지금 저 S&P 12개월 포워드 EPS 증가율이 0 밑으로 꺾이는 순간이 지금 08년도에도 있었고 2000년 초반에 IT 버블 터졌을 때도 있었고 코로나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는데 사실 보시면 제가 그 시점에다가 이제 매수와 매도를 했을 때 적정한 타이밍을 이제 그려놨는데 지금은 이제 뭐 연초부터 계속 매도를 좀 정프로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행동하고는 다릅니다. 이 전문가분들 있잖아요. 네. 이제는 정프로를 일종의 그 본인들의 컨텐츠 도구로 자꾸 사용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내가 유튜브- 말씀드렸잖아요, 정프로님. 죄송합니다. 저는 죄송합니다밖에 할 말이 없어요. 저 채널을 운영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못 이용하는 건 했습니다. 없어요. 못 팔았어요,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꺾인 게 지금 시장에는 하락을 불러왔지만 네. 사실 이 차트를 보시면 지금 11년도 정도의 기간을 위쪽으로 보시면 11년도에 위에 파란색 차트가 꺾일 때가 지금하고 더 닮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이익 추정치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지지 않았는데 시장은 굉장히 급락하고 있어서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또 이런 차이점들도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실적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고요. 두 번째 유동성으로 보면 아니 근데 여기 만약에 그 예. 펀더멘털에서요. 네. 지금 2010년도 11년부터 쭉 떨어졌잖아요. 네. 주가는 근데 왜 올라간 거예요? 그걸 이제 이게 다음 이 그림에서 펀더멘탈이라는 게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높지 않다? 3분의 1이기 때문에 네, 이게 전체를 설명하지는 않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래서 지금 11년도를 지금 눈여겨 봐 두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차트인 유동성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게 페드가 제공하고 있는 전체 유동성의 크기가 파란색 차트고요. 네. 지금 이제 또 지수는 똑같은 차트를 그냥 옮겨온 겁니다. 매수 매도 시점이나 이런 것들도 다 동일하게 그러는 건데요. 2011년도에 보시다시피 지금 어닝은 굉장히 지금처럼 꺾이기 시작했는데 주가가 빠지지 않았었잖아요. 자, 2011년을 보시면 지금 페드의 유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감소하는 부분을 유동성이 증가하는 부분이 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메꿨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당시에 유럽의 문제가 점점 그리스 문제 등등에서 커지기 시작하면서 네. 페드가 사실은 2008년도 때 서프라임을 대응하기 위한 극단적인 유동성 정책을 쓰고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을 점점 준비하는 것 때문에 사실 유동성이 안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정책적인 의심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유럽의 문제가 점점 커지면서 이게 대려 늘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빠진 부분과 이 부분이 더해지면서 주가는 그냥 옆으로 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느냐 아니면 그냥 펀더멘탈로 보느냐만 가지고서는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아예 굉장히 다른 거죠. 자, 그 부분이 이제 두 가지를 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제 심리 이제 결국 지금은 다 이게 지금 인터넷 같은데 짤로 많이 돌아서 이게 동영상인데 이제 클릭은 안 되나요? 네, 되네요. 이게 뭐예요? 이병헌 그 배우가 담배를 피고 얻어 있고요. 터지고 담배 피고 있는 모습인 거죠. 시장에 얻어 터지고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가 네. 이런 상태 같다고 인터넷에 이제 이렇게 투자 커뮤니티에서 도는 짤인데 네. 지금의 이 상태라서 심리도 이미 굉장히 악화된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센티멘트가 그렇고 유동성이 감소하는 구간이고 최근에 그리고 기업의 실적이 꺾이기 시작하니 이 세 개가 다 더해졌으니 시장이 올해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되게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의 신호들을 여러 번 이렇게 한 20년 동안 세네 번 얻어 터져본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유사한 느낌과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해서 연초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아주 무례하고 네. 아주 해선 안 될 질문 같기도 하지만 네네네. 뭐 하세요. 그게 상관없습니다. 네. 워낙 잘 아시잖아요. 예. 뭐 언제부터 안 가셨다고 하네. 그 예를 들어 펀더멘털도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진 않고 물론 개중 낮다고는 합니다만 그리고 예측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유동성 역시도 이해하기도 그냥 복잡하고 예측하는 거 어려워요. 심리는 더더욱 어렵고 그쵸. 이해하기도 그리고 예측하기도. 네.
여러 요소들이 다 짬뽕이 돼 있잖아요. 네. 결국 이렇게 다 짬뽕을 하는 게 네. 상황에 맞는 내 주장에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갖다 쓰기 위함이 아닌가. 그때 라는 일각의 이 못된 그 의혹들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죠. 예. 예. 항상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있을 거예요. 그런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제 너무 어려운 변수들이 예를 들어 뭐 저 2차 방정식이면 다 뭐 저 두 개의 그것만 구하면 되는데 한 8차 방정식쯤 되면 이건 뭐가 답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지금 되게 좋은 비유를 하셨는데요. 오. 네. 1차 방정식의 문제를 8차 방정식으로도 7차 방정식으로도 2차 방정식으로도 풀 수 있어요. 하지만 네. 1차 방정식으로 2차 방정식은 못 풉니다. 네. 결국은 가장 적합한 정도의 레벨의 방정식을 3차 방정식의 문제를 내면 3차 방정식의 해법을 넣어서 풀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세상은 투자가 1차 방정식에서 3차 방정식이 됐는데 아직도 1차와 2차 방정식으로 3차 방정식으로 풀려는 분들이 계속 실수를 하고 계시는 네, 거고요. 네, 네, 네. 4차 방정식까지 이해하고 있으면 3차 방정식은 되게 좀 쉽겠죠. 그런 상태로 계속 자기의 실력을 늘려 나가는 것밖에 방법은 없고 투자는 쉬워 보이는 구간이 있었던 거지 네. 인류가 투자라는 행위를 시작한 이후로 한 번도 쉬운 적은 없고 앞으로도 더 쉬워지지 않고 어려움의 강도가 비슷하거나 더 어려워질 거예요. 네. 그래요? 왜냐하면 인류가 이렇게 진화하면서 네. 우리가 10만 년 전에 인류보다 훨씬 더 스마트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만큼 더 어려워진 일을 하는 거고 네. 향후에 우리의 후손들은 또 그러고 있을 거예요. 복잡합니다. 예, 착각이에요, 착각. 그 어려운 걸 풀려고 노력하는 게 올바른 태도인가요? 아니면 그냥 잘 풀 사람한테 맡기는 게 낫나요? 그거는 선택의 문제죠. 근데 지금 현재는 네. 이 기관 투자자들의 간접 투자에 실망감이 되게 크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직접 투자를 하시는 것이고 ETF의 시장과 인덱스 시장이 많이 커진 건 기관 투자자가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줄 수 있다라는 신뢰가 있으면 그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걸 신뢰할 만한 인간들이 없다, 모자라다라고 하니까 직접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현상을 그 각자 개인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모아져서 지금의 현재의 업황이 돼 있겠죠. 네. 근데 네. 지난 10년간은 뭐 저희 투자 커뮤니티에서 기관 투자자가 그렇게 좋은 신뢰도를 줬다고 얘기할 수 없죠. 자, 좋습니다. 일단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셨고요. 네. 일단 어렵다. 네, 어렵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원래 어려울 투자도 것이다. 어려울 거고 지금은 특히 상황이 어려울 때다라는 네. 거를 세 가지 제가 분석하는 중요한 툴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저를 이 자리에 처음 불러낸 우리 이효석 이사님이 네. 아침에 이제 그 매일 방송을 하시면서 이거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현재와 미래라는 두 가지를 보고 지금 현재 안 좋아지는 거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검은색으로 이 글씨는 제가 쓴 거고요. 아침에 방송에서는 이제 글씨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효석 이사님은 현재에서 안 좋은 쪽으로 검은식으로 세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 주가의 움직임은 저렇게 빨간색으로 움직일 때도 있고 그리고 저렇게 파란색으로도 움직일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장이 어려워진 상태입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을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저 검은색의 움직임이 펀더멘탈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 좋아지는 것 그리고 네. 다 동의하고 있는 것 맞잖아요. 근데 펀더멘탈에다가 유동성의 힘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게 악화되면서 훨씬 더 빠르게도 했다가 좀 쉴 때는 다시 또 반등도 했다가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죠. 네네네. 근데 실제로는 심리까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심리가 작동하는 부분에 힘이 더 세면 이게 폭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움직임은 저 파란색의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 네. 펀더멘탈과 유동성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빨간색이 만들었던 이게 마우스가 되죠. 요 저점을 여기서 깼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안정시키는 모습이 나오면 요 레벨 정도가 이 펀더멘탈로 충분히 반영한 가격이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여기서 매수를 하실 것이고 이런 파란색의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보는 사람들은 이러한 변동성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줄어야 돼요. 그래야 판단 가능성이 증가한다라는 방향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들기 시작하는 관점을 쓰는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 관점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방식은 다른데 세상은 앞으로 점점 검은색처럼 시장의 가격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점점 더 파란색의 방식으로 시장의 가격은 움직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작동한다는 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해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게 더 진실에 가깝다라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시장의 가격은 그거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더 파란색에 계속적으로 가깝겠죠. 그러나 결국은 검은색과 비슷하게는 가는 거죠. 길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길게 네. 보면, 길게 보면 그렇죠. 자, 안 좋아진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을 제가 실제로 이제 그 생각하는 거를 그냥 좀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유동성과 펀더멘털과 센티멘트라는 것의 비중을 구간 이게 변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지금 작년 말 연초잖아요. 네. 이때는 주시장이 되게 좋았잖아요. 이때는 유동성이 굉장히 좋은 쪽 유동성이 중요했고 네. 가장 그리고 왜냐하면 펀더멘탈보다 유동성이 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싼 게 더 비싸지는 거가 가능하냐가 중요했던 거지 기업들이 돈을 더 잘 버는 거에 대한 기대는 이미 높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을 제가 0으로 해놨고 유동성을 50%의 비중으로 중요하면서 플러스 3이라고 값을 적어놓은 건 유동성이 중요하기도 한데 좋은 기능을 시장이 하고 있었던 거를 표현한 것이고요. 센티멘트도 당연히 돈 많이 벌고 기쁘고 하니까 정프로님도 되게 즐겁게 방송하시면서 네. 기쁘게 굉장히 이 플러스 값이 높았죠. 그래서 시장 전체는 플러스 13이라는 위험자산의 긍정적인 환경이었다라는 게 이 합계로 표현을 한 것이고요. 네. 자, 그러다가 이제 그 연초가 되면서 시장이 이제 꺾이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때 페드 금리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어요. 그러면서 유동성은 굉장히 그때보다도 더 중요한데 값이 금리 인상으로 마이너스 값이 된 거죠. 플러스에서. 그리고 펀더멘탈인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은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안 좋은 게 나타난 것도 있지만은 이미 돈을 못 벌던 회사들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높게 주던 거를 이제는 안 속겠다라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부분을 마이너스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생겼고요. 센티멘트는 그래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 값은 여전히 플러스였어요. 근데 이 값을 다 더하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요건 그 당시에 쓰신 게 아니고 이제 지나고 나서 그때를 분석하신 거죠?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지막 것은 오늘 아침에 지금 현재 제 생각입니다. 예. 뭐 그때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고요. 네. 자, 그래서 네. 근데 지금 차트에서 보이다시피 네. 이 색깔을 제가 여기를 좀 약간 진하게 그려놨잖아요. 네. 이거는 난이도가 더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제가 이 색깔을 진하게 해놓은 것이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 투자자의 가장 큰 장점은 자산 배분이다. 안 좋을 때는 안 할 수가 있다. 기관 투자자는 안 좋을 때도 해야 돼요. 네. 근데 안 좋을 때 비중을 줄이거나 시장을 안 보셔도 되는 게 개인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해졌다라는 걸 그걸 안 할 때라는 거를 제가 색깔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럴 때이면 시장에 대해서 거리감을 두고 비중을 줄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사님. 네. 개인 투자자들은 네. 안 하고 싶은데 네. 이미 물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기관 투자자들은 네.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돈이 그 계속 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안 들어옵니까? 네,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어렵고요. 이게 정프로님이 이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했던 질문이신데요. 네. 네. 그래서 마이너스 30인데 어떡합니까? 마이너스 70 된 걸 마이너스 30으로 지키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 당시에. 기억하시겠죠? 네, 네. 그래서 그게 손절과 매도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설명을 더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제가 보라색으로 녹색에서 바꾼 거는 시장이 한 단계 더 난이도가 더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이 달러 인덱스가 이 레벨을 뚫고 올라가면서 환 시장이 굉장히 리스크와 기존과 다른 부분들을 강하게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달러 강세가 달러가 좋은 상황 때 강세가 아니라 세상이 어지러울 때 달러가 강세가 되는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위험 자산에는 안 좋은 상황이 작동되고 게다가 금리는 계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게 역축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유동성은 지금 마이너스 8로 계속 안 좋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상황이 방향을 잡게 되면 전환될 때는 크지만 전환돼서 방향을 갈 때는 이게 더 커지진 않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8로 또 폭은 저희가 적게 적어놨고 펀더멘탈은 기업들의 실적이 훨씬 더 악화됐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해졌어요. 하지만 마이너스 값을 계속적으로 유지했고 센티멘트가 깨졌어요. 그래서 이 센티멘트가 엄청나게 깨지면서 요 구간에서 3일 동안 글로벌 시장에 엄청난 패닉이 왔었잖아요.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신용 계좌가 털렸어요. 강제 매도를 당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때
글로벌 시장도 안 좋은데 더 그 신용 매도 때문에 더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런 센티멘트의 전환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합계가 마이너스 22로 굉장히 안 좋았던 부분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 반등이 굉장히 강하기도 했고 또 그 반등을 또 순식간에 더 되돌려 놓기도 하고 이러한 굉장히 큰 폭의 스윙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여전히 유동성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펀더멘탈도 계속적으로 안 좋은 상황인데 이 센티멘트가 굉장히 스윙을 이렇게 크게 해버린 거예요. 왔다 갔다. 예, 이게 바로 시장이 피봇을 시켰던 것이고 페드가 피봇을 하면 안 된다고 더 경고를 더 세게 내면서 센티멘트에서의 분위기가 굉장히 큰 스윙을 타면서 주가가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합계값이 네. 22보다 커질 때는 주가가 상승하고 마이너스 5까지 다시 빠질 때는 주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발생하는 거죠. 아 이게 너무 저는 이제 좋은데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뭐 30, 20, 뭐 50이 되기도 하고 40, 뭐 30, 30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중요도가 이렇게 네. 비중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중요도가 이게 포션이 바뀌는 게 네. 주가 변동이나 주가 등락을 보고 주가가 이만큼 떨어진 데는 이거는 쉽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각 요소들의 큰 변화들을 먼저 파악을 한 이후에 이만큼 많이 바뀌었으면 이게 한 40 정도는 포션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지금 이 숫자를 써주시는 겁니까? 이게 그 식당에서 그 고춧가루 양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냥 할머니들이 한 20년 하면 잡아서 그냥 넣으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경험이라는 거죠. 시장을 딱 보시고 지금은 이 정도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투자는 과학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수학이면 저도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때 일반적인 것을 평균을 내면 펀더멘탈이 40이고 유동성이 30이고 센티멘트가 30입니다라는 게 제가 제 책에도 적어놓은 부분인데 네네. 이게 시점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그 시점마다 바뀌는 부분을 조절해 주는 것은 네. 각자 경험과 각자의 여러 가지 투자 스타일과 여러 가지의 자기만의 방식이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여쭤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이 공부를 많이 해서 혹은 뭐 이렇게 많이 좀 돼갖고 이제 이사님처럼 이걸 이제 나름대로 분석을 한다고 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주가를 보고 지금은 한 40, 30, 20쯤인 것 같네라고 만약 판단한 거라면 사실 이거는 과거 해석은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나 미래 예측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네. 그게 아니라 이제 각 요소별로 펀더멘털은 이런 정도 시장이면 한 40 정도 포션이 되겠구나 혹은 뭐 유동성은 요 정도 시장이면 한 뭐 20 정도밖에 안 되겠네라는 걸 이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면 요 정도 포션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 갖고 이렇게 주가는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할 수 있을 텐데 네. 그 두 번째 거면 참 전 좋겠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보기는 어렵군요, 이거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예측과 판단과 그 이해나 이런 것들의 단어를 섞어서 쓰셨는데 저도 예전에는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지금 세팅하기 전까지는 저는 이게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이 방식에 완전히 익숙해진 것은 이 방식을 사람들하고 다르게 연구한 지는 한 10년 된 것 같고요.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예측이라는 단어를 안 쓰면서도 사실은 예측을 하고 있었던 때도 많아요. 하지만 지금은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하지. 그리고 사람들이 제가 하는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은 예측해서 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기엔 예측으로 보이니까. 근데 저는 이걸 이해를 하고 가장 지금에 맞는 부분들을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거예요. 예측 안 합니다. 네네네. 지금 상황, 현 상황만 판단을 잘 해도 네, 이게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우리는 그걸 미리 막 땡겨서 예, 앞으로 네. 하반기 어떻게 될 것인지 내년 어떻게 되는 그런 거를 막 궁금해하잖아요. 네네. 점 보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우리는 뭐 우리나라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점집하고 성당 다니시고 다 중요하죠. 하시잖아요. 나오면서 복채 주면서 아멘 이렇게 네, 나오시기도 그렇죠. 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럼 이제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사실 전통적인 투자 방법이라는 게 있고 네. 제가 설명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뭔가 이해 방식을 넣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계속 쌓여오겠죠. 네. 그러면서 지금 위에처럼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방식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접한다 하더라도 그게 아는 것이지 그것을 쓸 수 있는 상태까지 되기에는 익혀야 되는데 이게 학습하는 게 되게 배우는 것과 익히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 뭐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늘 정프로님을 보니까 정프로님 굉장히 많이 배우셨잖아요. 저요? 지난 한 몇 년 동안 네. 굉장히 많이 배우셨는데 네. 굉장히 배워서 알고 있는 것과 그걸 할 수 있는 건 달라요. 네. 그러니까 계좌랑 다르잖아요. 아시는 것과 아시는 건 이만큼인데 계좌는 좀 다르시잖아요. 아, 끔찍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을 새로운 이해를 이런 식으로 그 개선해서 정말로 맞추려면 네. 많이 연습하고 실험하고 맞아요. 경험하고 하셔야 돼요. 아, 괴리율이 좀 너무 벌어져 있어요. 네. 실험을 좁혀지고.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 과정이 나중에 잘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스마트하신 분이시니까. 고맙습니다. 네. 빨리 그날이 오기를 네. 정박불이라는 단어 오명에서 전에 와야 되는데. 예, 벗어나기를 네. 네. 바라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네.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펼쳐 주실 건데 그렇죠. 지금까지는 여태까지 지금 말씀하셨던 그 앵커님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지금까지를 설명한 거예요. 네, 네. 앞으로에 대한 부분들의 그 이게 예측이라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핵심 변수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까지 부분들은 다 대부분 반영되어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Don't fight the Fed라는 말을 계속 싸우려고도 해봤다가 아 이제 쟤들하고 싸우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받았고 이제 내일 당장 또 이제 페드의 발표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도 뭐 태도가 그렇게 바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페드가 타이트닝을 계속적으로 강하게 하겠구나라는 시장의 신뢰가 없다가 생겼습니다. 이 말은 페드의 정책 효과라는 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아무도 페드랑 싸우려는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은 없었던 상태인데 지금 미국에 대해서는 페드에 대한 강한 신뢰도 있지만 미국의 소비에 대한 굉장히 강한 신뢰가 있어요. 미국의 소비는 항상 굉장히 강하고 네. 우리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겠지라는 암묵적인 굉장히 강한 신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의 이런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이 이코노미스트 이분의 의견인데 고용 시장이 페드의 정책에 의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그 부분이 소비를 줄일 것이라는 이러한 의견이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이 부분은 이 유동성의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고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필요성과 사회적인 정치적인 여러 가지의 필요성으로 봤을 때 이번에는 과거보다 굉장히 강할 것이고 길게 갈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이제는 이게 안 보이다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혹여 지금 현재부터 지금 이미 피크를 봤다라는 의견은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떨어지는 것과 지속되는 기간에 대한 이슈가 지금은 가장 큰데 그 부분이 완화되고 플러스 값이 인플레이션에서 생긴다 하더라도 소비의 감소와 소비 감소에 따른 기업 실적의 악화가 발생을 하면 네네. 하락폭은 더 생길 수 있어요. 이거는 변수지 제가 그렇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과거보다 더 중요한 변수로 인플레이션의 감소도 봐야 되겠지만 네. 소비에 대한 움직임을 굉장히 지금은 잘 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페드가 긴축을 더 강화하게 되고 네. 이게 기업에 영향을 미치면 기업이 네. 또 허리띠를 졸라매면 네. 고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네. 고용이 줄어들면은 이제 가게에서 우리가 돈 쓰는 거를 기존보다 덜 못하게 된다는데 지금 당장은 그게 안 나오더라도 네. 앞으로 향후 뭐 언제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렇죠. 그런 의견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가능성이 뭐 저도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네, 여러분들한테 네, 네. 설명을 드리고 있겠죠. 네. 네, 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자료는 요거까지만 이렇게 해서 가져왔고. 네. 이제 일어나실 건가요? 네네네. 그래서 아, 아유, 저희 사용법은 이미 충분히 알고 예. 계시죠? 지난번에 한번 와가지고 해가지고 네. 저희가 너무 기대했습니다. 오늘 이 또 오신다 녹색, 그래서 네. 다른 색깔로 네, 저번에 배웠는데 네. 쭉 누르고 계시면 네. 아마 뭐 펜을 설정할 수 있는 저 옆에 메뉴는 네. 떴습니다. 네. 싹 지우시고. 길게 보면 올해 시장이 이런 정도의 지금 상황인데 네. 그 지난번에 여기서 그 페드의 의도와 다르게 시장이 이게 그 시장 피봇이라고 그 파월 피벗을 우리가 기대했죠. 하면서 기대하면서 시장이 피봇 시켰다는 폭이 이제 이만큼이 발생을 했던 것이고 이때 이제 그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하락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지금 온 상황인데 네. 근데 지금 사람들은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하락장이 지금 한 1년 정도 진행이 됐고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돼라고 하면서 이게 설령 요번에 깨고 나면
여기가 이제 한 10월 정도에서 11월 정도 그 실적 발표도 나오고 그다음에 정부의 금리 인상 정책도 많이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면 네. 이때 정도가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좀 시장을 조심스럽게 보는 사람이고 이때 다 했어. 이때 다 했으니까 이 정도 빠지면 된 거야. 그러면은 바닥 두 개 단단하게 지지하면서 이러한 그림을 시장이 만들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게 지금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생각에는 무엇이 있냐면 과거의 주식시장은 항상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라는 생각이 있으셔서 지금 현재를 계속 안 좋았으니까 이 정도 어디잖아 라는 생각을 여기를 보시는 분이나 여기를 보시는 분이나 다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이러한 그 사이클적인 시장의 움직임을 하는 이 과정이 맞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실행을 하고 결정.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겠죠. 이 부분을 하고 이 결과를 해서 뭔가의 개선 방식을 노력을 해서 넣어서 다시 또 실행을 하고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잘 되면 뭔가 결과가 개선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실행하고 결과라는 이거를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셔도 이 실행을 하는 것에 있어서 여기에 무엇이 있냐면 이것을 생각하는 가정이 있어요. 이 가정을 넣어서 실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가정이 변하면 이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와서 이 가정의 변화된 부분을 와서 이렇게 해서 생각하면서 하는 것과 이 부분이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얘기인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 가정이 있는 하에서 이 두 의견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의견은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설명드리는 이 사이클이라는 거는 단순계라는 베이스를 가지고 만든 경제 이론이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언제든지 주식을 하여튼 언제든지 사면 다시 올라라는 그 신뢰가 있어요. 이 신뢰는 이게 자본주의에 대한 신뢰가 있는데 시장 경제에 대한 이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에 대한 신뢰는 이게 결국은 미국에 대한 신뢰예요. 미국이 만든 그 시스템에 대한 신뢰고 이 미국이 만든 시스템에서 실질적으로 세계화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시스템이 퍼질 수 있고 돈 벌 수 있는 데가 확장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 세계화라는 게 깨졌잖아요, 가정이. 지금은 이제 블록화로 가고 있잖아요. 미국이 전 세계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도 얘기가 다르잖아요. 네네네. 반도체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바이오도 안에 들어와서 생산하라고 했잖아요. 네네. 지금은 블록화를 통해서 블록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하고만의 뭔가의 원칙적인 원리가 깨진 게 아니라 우리 같은 한국이나 일본 같은 기존 우군들, 물론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좀 더 뭔가 강해지는 것 같긴 해요. 우리랑 반대로 필요성이. 근데 이러한 주변국들에 대한 그 관계가 상황이 가정들이 바뀌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랬으니까라는 이 가정을 가지고 했던 이 가정의 변화를 지금은 어느 때보다 많이 넣어줘야 되는데 그 생각을 많이 안 하신다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다 그 가정이 있고요. 그리고 소비가 좀 전에 이슈가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이번에 하락한 다음에 이 가능성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쭉 바닥에서. 네, 일자형으로.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적으로 자기네 땅 안에 들어와서 소비해, 생산해 라고 하고 있으면 미국은 다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 때 우리는 이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5년 전, 10년 전만 하면요. 여의도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미국 주식이 뭐가 오르면 걔랑 똑같은 애 뭐야. 한국 주식에. 예, 한국 주식. 그거 따라서 올리는 게 아침에 하는 일이었어요. 그 행동이 왜 발생을 했느냐?
이 구조가 연결돼 있으니까 그게 한 건데 네. 지금 이 부분의 행동이 달라졌으면 그게 점점 지금 안 먹힐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과거의 가정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계좌가 좀 정프로님 계좌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정프로님 근데 계속 보시네요. 네, 어떤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실행과 결과에 있어서의 이 개선에 대한 노력 이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가끔 크게 문제가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가정이 맞는지 네. 제대로 된 가정을 했는지 네. 근데 블록화 그러니까 세계화 이전에는 그럼 저런 모습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세계화 이전에 저랬으면 네. 지금 이제 세계화가 어느 정도 좀 한 단계 뭐 일단락 됐다고 치고 이제 저 평평화되는 그림을 그렇게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세계화 이전에도 만약에 이렇게 출렁출렁 있는 게 일반적이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게 일반적이었으면 지금 뭐 잠시 약간 노이즈가 끼더라도 다시 블록화되건 어떻게든 이제 돈의 힘이라는 것은 결국은 싼 데를 찾아서 더 비싼 곳에 팔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으로 정치를 이겨내고 이렇게 쭉 다시 출렁거리면서 우상향하는 그 그림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아닐까.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정프로님 질문이 점점 좋아지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네. 그 좀 뭐 40대 이상의 분들은 어떤 식으로 또 생각을 하시냐 하면 이게 40대 지금 정프로님? 왜요? 저는 30대 후반이긴 한데 아, 비슷한 생각을 하는지 네. 한번 저랑 보겠습니다. 뭐 어릴 때 추억이 거의 같아요, 우리 여도. 아, 예. 뭐 그리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언제부터? 아주 길게 안 그래요. 89년. 네. 이게 그러니까 동서독 통일이 이게 그 이제 다극 체제에서 소련이 이제 없어지면서 네. 상징적으로 된 건 이제 이 사건인데요. 네. 이때 이전에 이제 양극 체제였는데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지금 다시 여기서 이제 그 미국의 시대가 됐고 팍스 아메리카노가 됐고 그 이게 이제 다시 끝나가면서 이때부터 이제 미중 갈등이 시작을 많이 돼서 네. 지금 현재는 이게 미중 뭐 유럽 뭐 난리부르스가 더 점점 커지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야라는 또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그런 네, 생각을 네, 하면 네, 네. 그런 질문을 이제 하시게 되거든요. 네.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구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되고 있는 과정이 아니야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뭐 주식도 안 좋고 사회도 안 좋고 정치도 안 좋고 다 안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냥 전 인류의 진보를 믿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간다고 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의 이 당시에는 이 당시에서 지금 사이에 가장 큰 많은 변화는 데이터 세계 구조가 굉장히 강하게 완성도가 높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데이터 세계 구조. 예, 그렇기 때문에 빅뱅. 빅뱅이 아니라 빅데이터? 아니요, 빅데이터? 저기 뭐야, 그 아마존하고 네. 예, 페이스북하고 이런 애들을 뭐라 부르죠? 빅테크 종목들. 네, 빅테크죠. 예, 빅테크 정답. 죄송합니다. 네. 나이가 50대 되면 이래요. 예, 다들 빅테크. 이해하셔야 돼요. 예. 네, 어쩔 수 없어요, 단어들은.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세상의 구조를 어떻게 보냐면 좀 이걸 이렇게 그릴게요. 이게 똑같은 그림입니다. 똑같은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이 상태에서 여기서 실질적으로는 데이터 경제라는 부분과 우리가 기존의 현실이라고 하는 부분과 이게 두 층이 됐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층이 됐기 때문에 메타버스도 나온 거예요. 가상현실과 데이터가 모여져 네. 있는 현실과 지금, 실제 현실. 그렇죠. 실제 현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되는 이 부분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여기서 싸우고 치고받고 막 하고 옛날로 돌아가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부분과 이렇게 되지 않은 부분이 공존하는 이러한 구조로 지금 현재는 이거보다는 이게 너무 눈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보이지만 한 5에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저는 이런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5년 정도,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세계가 하나 더 만들어진다는 건가요? 그렇죠. 세계가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메타버스도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원천적인 근원적인 기술은 지금도 뭐 사실 미국이 바이오를 막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과학이라는 발전은 모든 것이 다 오픈되어 있는 것을 기본적인 가치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그거를 막는 행동은 인류가 과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데 그 부분을 거꾸로 가는 느낌을 주는 것이거든요. 네. 하지만 그게 지금 현재 이 부분 때문에 하는 거지 이것까지 이해 못하고 다 이것을 이렇게 나누겠다라는 행동을 할 정도로 미국도 중국도 누구도 인류가 아마 그런 행동을 정말 하려고 한 사람이 있으면 아마 그 세계 시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예, 예. 저는 그걸 믿는 거죠. 네, 네. 네.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러면 두 나눠진 세상 중에 어디에 속하는 친구입니까? 전기차가 이제 그 패권 경쟁이라는 게 네. 과거에는 땅을 가지고 한 거잖아요. 네. 패권 경쟁이 지금의 이때 이전의 패권 경쟁은 기본적으로 땅과 권력입니다. 이때까지의 패권의 주제는 지금은 기본적으로 지금의 경쟁은 매력? 기술? 매력과 기술이에요. 매력? 그러니까 지금 이 매력이라는 게 헤게모니도 매력이 있어야 돼요. 아니 뭐 남자들이 미인을 왜 좋아합니까? 예쁘니까요. 그게 매력이잖아요. 아, 예쁜 게 매력이군요. 되게 본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리고 뭐 케네디 대통령이 왜 이렇게 인기 있을까요? 매력 있잖아요. 예. 그런 매력이라는 것과 지금 뭐 기술은 굳이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되고 네. 이 두 부분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헤게모니의 구조는 이게 철학과 사상이죠. 이게 지금 싸우고 있는 중국하고 러시아 쪽은 집단주의 체제잖아요. 미국은 민주주의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나 여러 가지 지금 이러한 상황들은 꼭 이게 그렇게 유리하고 편안한 상황은 아니긴 한데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싸움이고 이러한 것들이 철학과 이 싸움이고 기술은 계속되는데 여기에 환경인 거죠. 이거는 지구 전체가 공통적인 거잖아요. 코로나도 지구 전체 공통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죠. 네. 이 기술을 잘 만들고 잘하는 데가 매력을 더 느끼게 만들겠죠. 중국이 더 전기차를 잘 하느냐, 미국이 더 전기차를 잘 하느냐. 그러면 유럽과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미국이 더 전기차를 잘해주면 미국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중국이 근데 뛰어넘고 훨씬 더 잘해? 그럼 중국을 무시할 수 없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기술과 매력이 합쳐진 개념인 거죠. 그래서 전기차는 계속적으로 중요한 거죠. 네. 네. 근데 앞서서 이제 궁금하시다고 한 거는 그 네. 가상의 뭔가 네. 또 다른 세계가 만들어지고 현실 세계 그 둘 중에 전기차는 어디에 포함돼? 전기차는 지금 현재는 무인운전이 들어가는 개념하고 안 들어가는 개념인데 결국은 들어갈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무인운전이 들어가면 그 안에서 활용하는 게 운송 기구가 아닌 뭐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나 공간이군요. 그게 공간적인 개념의 매력도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네. 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게 AI 기기도 쓸 수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네. 그러면 그 자체가 다 섞여져 있는 공간이 점점 제가 되는 거죠. 질문이 그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전기차도 사실 나눌 수가 없잖아요. 없죠. 마찬가지로 옷이라고 하더라도 뭐 루이비통이라고 하더라도 루이비통도 아마 메타버스 세계에서 뭐 아이템하고 막 팔아갖고 그것도 아마 구분이 안 될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현재 경제 생활하고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그런 식으로 메타버스와 이 리얼 월드에서 같이 간다면 걔를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는 게 의미가 크게 있나? 는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죠. 혼재가 될 것이다. 그만 여쭐까요? 질문 좋다고 칭찬받으셨잖아요. 이번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가로와 세로로 나눠.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이 안에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되는 게 것보다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 아닐까요? 라고 질문하신 걸로 이해하면 맞습니까? 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당연히 맞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는 이 사이를
구분을 해놓고 이쪽과 이쪽을 다루는 게 처음에 무엇이 발전하고 이 발전이 어떻게 정확한 것인지 개념이 안 잡히고 지금 전기차가 네네. 우리가 정확하게 전기차를 어떻게 쓸지 모르잖아요. 네. 그런 단계에서는 이거를 명확하게 하고 얘를 구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얘를 섞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뭐지? 라는 부분이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계가 지금은 아직 아닌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이 지금 30년 동안 그렇게 막 소비 하나로 끝내주게 잘 써왔고 버텨냈는데.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가 이제 열심히 팔아제끼는 걸로 이제 경제가 지구 전체가 성장해 온 게 이제 지난 30년이라면 네. 앞으로 얼마간은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많죠. 뭐 1년 전쯤에 말씀드릴 때 이제 네. 그 러시아 전쟁과 뭐 미중 분쟁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뭐 간다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그런 표현을 드렸는데 네. 그때 10년이라고 말씀드린 것과 지금 현재 느껴지는 느낌이 달라진 건 저는 없습니다. 네. 그게 뭐 5년으로 줄지도 않았고 그게 뭐 20년, 30년으로 늘어나지도 않았고. 네네. 예. 그럼 이제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는 적응을 해야죠. 새로운 세상에. 네. 지금의 기존의 세상은 네. 흥분시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가치가 좀 높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예를 들면 이게 약간 꼰대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20, 30대 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명품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자산이 부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네. 코인이나 이런 걸로 대박이 날 거라는 그 상황을 내 재산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달라졌죠. 하지만 이게 자극적인 취미나 습관은 금방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걸 조정을 못 시키고 현재 자산은 옛날보다 훨씬 줄었는데 아직도 그 소비는 굉장히 높아진 수준에서 못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빨리 적응을 하셔야 돼요. 지금 세상은 그렇게 그 확장되고 좋고 유동성이 풀리고 한 부분이 아니라 국제 정세도 어렵고 네. 각 국가의 그 경제도 어렵고 개인들의 자산 상황도 그렇게 쉽게 개선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군데서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한 1년 전인가 언제 그 이런 새로운 신규 업체들에 다니는 분들이 기존에는 이제 그 코인 채굴 한다라고 하다가 네. 캐시 채굴 한다는 걸로 표현이 바뀌었어요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코인을 채굴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는데 그 코인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월급이라는 캐시를 채굴하러 나는 회사에 다닌다. 네. 일을 해야 한다. 일을 해야 노동을 한다. 해야 네, 된다. 그렇죠. 그 표현을 쓰셨는데 네. 지금은 이제 뭐 MZ 세대고 50대고 상관없이 다 열심히 일해야 일하시고 돼요. 자기 일 잘 예. 하셔야 돼요. 네. 결론은 우리가 노동을 해야 되는 시기가 돌아왔다. 그러니까 지금 저 조금 네. 완곡하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투자할 생각하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라 이겁니까? 아니죠. 둘 다 해야죠. 왜냐하면 네. 투자를 안 하고서는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이 네. 상황이 좋을 때만 투자로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절대적인 가치가 증가하고 있을 때는 투자하기가 훨씬 더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햇빛이 되게 좋은 봄날에 축구를 하는 게 시장이 좋을 때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네. 장마철에 투자를 하는 게 그 지금 같은 상황인데 그럴 때는 절대 가치와 상대 가치가 다 기회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도 시장 전체가 다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뭔가 더 좋은 부분들도 더 많이 부각이 돼요. 그러니까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절대 가치는 좋지 않아요. 절대 가치는 좋지 않은데 모든 자산들 간에 상대 가치들이 계속 있습니다. 네. 어떤 게 10% 빠지고 어떤 게 5% 하락하면 10% 빠지는 걸 해치를 하고 5% 하락할 걸 가지고 있으면 5% 수익을 만들 수 있어요. 네. 어렵죠, 전보다. 근데 세상에 항상 쉽지 않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 투자를 하지 않고 다른 데서 5%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없고 또 하나 제가 아까 전에 옆으로 가는 상황에 대해서 네, 말씀드렸는데 근데 제가 두서없이 얘기하는데 듣는 분들이 괜찮으실까요 오늘? 제가 막 떠들고 있는 것 같은데. 저 괜찮으니까 뭐 괜찮으실 네,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뭐 이게 되든 이거 되든 이거 자꾸 맞추려고 하시지 말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네, 네. 이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큰 세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이 아니라 네. 채권 시장이 지금 현재 금리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채권 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금리가 계속적으로 뭐 10%에서 0%까지 빠지는 이 구간에서는 이 구간에서의 핵심적인 부분은 이자 소득
이 캐리 이득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이자 소득이라고 할게요. 이자 소득과 자본이득. 채권의 가격이 비싸지는 겁니다. 금리가 하락하면. 네. 이 두 가지 중에 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얘를 가지고 잘하느냐 안 하느냐가 핵심일 때는 투자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때는 이제 그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을 때인데 그러니까 이때는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채권 시장은. 네. 근데 지금은 금리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 이자 소득을 캐리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3% 같은 것들이 그다음에 하이힐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미국 시장에서 9%짜리도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채권 포트폴리오를 국채 안전을 위해서 그다음에 IG 등급, 투자 등급, 그다음에 그 하이힐드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채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한 1, 2년 정도를 가져가면 한 10%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채권 시장에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거를 가져가다가 금리가 올라갈 때는 이자 소득이 많이 올라가는 걸로 계속적으로 투자하다가 금리가 빠지는 순간 자본이득이 같이 발생을 하면서 네. 여기서 10%를 만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이제부터 생기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상황을 주식이나 위험 자산을 하는 사람들이 불편한 거지 채권하는 분들은 땡큐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투자 기회들은 항상 있어요. 네. 그 이제 막 비 많이 오고 해 잘 뜨고 이러면 네. 큰 나무들을 잘 자라고 조그마한 풀들도 잘 자라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다 가물게 되면요 오히려 큰 나무들이 주변에 열심히 그 뿌리들이 좋으니까 쫙 수분을 다 빨아들여 갖고 작은 풀들이 못 자라는 경우들이 좀 생기거든요. 네. 지금 혹시 그럼 만약에 네. 이사님 말씀해 주신 상황이면 네. 오히려 큰 무슨 기관이나 무슨 대형 사모펀드나 이런 데들은 어마어마한 인력과 이제 기술과 뭐 등등을 이제 투여해 갖고 아주 작게라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찾아 먹으려고 할 테고 개인 투자자들은 그들과 예전 같으면 아주 유동성 좋을 때는 뭐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이렇게 좀 가능했겠지만 이들이 막 혈안이 돼서 다 뭐래도 찾아 먹으려고 1, 2%라도 찾아 먹으려고 할 때는 우리가 정말 이제 먹을 게 아예 없어서 곧 아사 상태로 가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좀 있거든요. 되게 그 현실적이고 필요한 걱정이시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현재의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느끼고 계셨던 그래서 거군요. 내가 빨렸나 봐. 내가 그래서 안 되나 봐. 그래서 제가 계속 올해 한 네. 뭐 1월, 4월 정도에 3%에 나온 것 같은데 계속 비중을 줄이시고 현금을 더 마련하시고 네네. 이거를 기관들은 못 한다. 맞아요. 맞아요. 이거를 개인들은 하실 수 있으니까 이걸 하셔야 돼요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네. 뭐 댓글에서 열심히 뭐라고 막 하시지만 저한테 중요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니까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네. 지금도 그게 바뀔 상황이라는 것이면 제가 말씀드리겠죠. 아마 정말 그게 바뀔 상황이면 제가 여기 나오겠다라고 해서 아마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렇지 못하죠.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이라도 어떻게 비중 줄이는 건 늦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긍정적인 부분들에 우리가 금융시장에서는 가격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서 긍정적인 부분들도 없던 것 중에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3%에서 최근에 캐시우드 얘기를 언제 하셨나요? 거의 안 저희 하시죠?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이라고 매일 네, 아침에 아침에, 뉴욕 증시 아침에 할 때 하시는 얘기하긴 하는데 네. 중요하게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안 하죠. 네, 거의 안 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1년 전에는 매일 얘기하시던 맞아요. 분이었잖아요. 돈남 언니, 누나 돈남 언니, 하면서 누나 뭐 이러면서 수익률 너무 좋고 너무 좋아. 뭐 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그렇죠. 근데 그분이 갖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돈도 못 벌고 자본을 깎아먹으면서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었는데 미래 성장성만 네, 부터. 물론 그 방향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네. 지금 데이터 경제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구간 사이에 어려운 구간들이 발생을 한다고요. 그게 지금이고요. 네. 그때는 그러한 어려움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 가격에 반영돼 있지 않았어요. 더 위험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뭐 펠로톤 같은 주식이 90%가 빠졌잖아요, 주가가.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위험이 주가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그런 폭탄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뢰밭을 걷고 있는 것 같지만 이미 다. 큰 지뢰가 눈에 보이는 큰 지뢰가 더 커졌다라는
안내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나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하고 있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대인지뢰들이 잔뜩 깔려 있었던 것들이 그게 많이 제거됐어요. 가격이라는 걸로. 그래서 지금 현재 S&P 기준으로 PE가 16배 정도 있는데 이게 역사적인 평균 수준에 가깝잖아요. 여기서 지금 현재 이익이 감소해서 제가 아까 전에 변수로 말씀드렸던 소비가 감소하는 부분 때문에 기업 실적이 약화되는 부분이 나타나면 주가는 더 빠지겠지만 네. 실적과 밸류에이션이 동시에 빠져야 되는 건 없는 거죠. 그거는 3월 달이었고 지금은 밸류에이션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실적이 빠지면 더 빠져요라는 얘기로 두 가지 위험에서 한 가지 위험으로 바뀐 거죠. 네. 아, 좀 정리가 되셨죠 이제? 대충. 아니 좀 끝나고 나서 좀 네. 고민을 집에 가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 왜냐면 제가 어제 막 네. 되게 자신감 있게 저는 주식 비중 확 줄여놨다가 이제 사고 싶습니다라고 했었잖아요. 아, 맞아. 한국 시장 들어오고 싶다고. 네. 근데 저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오종태 이사님의 오늘 인터뷰가 없었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점점 들어올 샀을 텐데 기세였거든요. 예. 아, 네네. 네.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민이 많아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들이 결국은 크게 보면 네. 우리의 계좌를 더 튼튼하게 해주는데 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열심히 싶습니다. 일해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 되고요. 열심히 그리고 일해서 그 월급 열심히 받고 왜 일어서시는 거예요 도대체? 지우시려고. 아니 이게 네, 마지막으로? 여 앵커님도 네. 근데 저는 이럴 거예요 저럴 거예요라는 거는 저도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구조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고 앵커님한테도 도움이 될 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을 보는 것 중에 제가 아까 전에 그러니까 이거를 제일 저는 사실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규 분포라는 게 우리 모든 경제 이론의 핵심이거든요. 네. 네. 정기 분포 이론으로 보는데 이 정규 분포 이론으로 볼 때 이걸 이제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로 이제 이 변동성의 크기를 이제 나타내는 건데 뭐 익숙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시그마가 이게 34.1%의 비중의 사건은 여기서 발생을 하고 여기서 몇이죠? 13.1인가? 헷갈리네. 여기가 1.2%인가? 하여튼 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장은 현물 시장에서는 요 범위에서 사건들이 일어난다. 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기존의 이론들은. 그리고 옵션 시장이나 선물 시장은 요 범위까지 같이 보면서 플레이를 한 게 기존의 이 금융 시장의 구조와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이 이 베이스로 바탕한 가정이에요. 이게 가정인데 근데 지금 계속 테일 리스크가 커졌다. 도대체 경제 예측을 왜 하냐? 물가가 3% 나온다고 했다가 8% 나오고 이 뭐냐? 이 말은 뭐냐면요. 이 구조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잘 안 보니까 이렇게 그릴게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조금 낮아요. 완만해진 이 정규 거죠? 분포의 곡선 자체가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 위가 떨어지고 얘가 올라가고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발적 사건도 많이 그렇죠. 발생하고. 네. 그러니까 이 테일 리스크가 이게 커졌기 때문에 물가가 1%대 나온다고 예상을 했는데 8%가 나오는 일이 발생하는 게 많아진 거예요. 여기에 비중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의 영역이 줄어들고 날아가고 이 부분의 영역이 생겼다라는 부분 때문에 나타나는 이 현상을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잘 안 먹히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 그림을 꼭 마음속에 놓고 금융시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네. 아까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신다고 하니까. 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아, 저희가 시간이 또 이렇게 쑥 흘러가가지고 조만간 다시 또 모셔야 될 네, 것 저는 같습니다.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 역시 우리 이사님의 시간은 한 1시그마에서 반드시 들어옵니다. 항상 시간이 모자랐으니까요. 네. 우리 네. 오종태 이사님 아, 예. 너무 재밌었고요. 조만간 다시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좋은 하루 되시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